안녕하십니까. 파파의 트레이딩 룸입니다. 5월 15일에서 5월 20일, 5월의 세 번째 주간의 시장 흐름에 대하여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의 두 번째 주는 미국과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난주보다 더 큰 하락을 보여주었고, 코스피는 지난주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적었지만 여전히 수치적으로는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달과 3월 달의 저점을 깨지 않았었던 우리 시장의 묘한 특징도 속절없이 지난 저점을 깨뜨리는 모양을 보여주었고,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왔던 미국 시장의 경우에도 기대와 달리 비록 금요일 큰 반등이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경우에는 2011년 6월 이래로 연속 6주 하락이라는 첫 기록을 만들고 마감되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12라는 수치를 나타내며 극단적인 두려움의 영역 쪽으로 진입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고, 여기에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깜짝 수동이 더해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큰 변동성을 나타내었습니다. 비록 금요일 상당폭 반등하는 모습을 일궈내었습니다만 주간 전체적으로는 큰 하락의 연속이었습니다. 종전과 같은 분석 방식으로 먼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군의 TBBTS 판단 현황에 대하여 훑어볼 것이요. 세 번째 주간에서 지켜보아야 할 위쪽 상방과 아래쪽 하방의 지수들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의 경우에는 지난주 큰 폭의 약화에서 금요일 반등으로 인하여 상당폭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면 주간 및 월간의 경우에는 소폭 약화가 추가적으로 심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서 향후 중기적인 흐름에 매우 부담을 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한다면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 지속이라는 열악한 수급 환경 하에서도 일간 매수로 변환되는 모습을 나타내었고, 삼성전자의 전투 속에서 SK하이닉스가 상승 방향으로의 실속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자동차 관련 기아, 현대차는 양호한 행보를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일간의 큰 폭 개선 속에서 주간 및 월간의 약화 흐름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지난주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 모습은 일간, 주간, 월간의 TBBT 궤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직은 데이터량이 많지 않아서 큰 시사점을 찾아내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자료가 누적화되었을 경우에는 매우 유익한 수단으로 작용할 거로 믿습니다. 일간의 경우에는 큰 등락을 보이며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섰고, 주간 및 월간의 경우에는 하방으로의 진행이 조금씩 더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수치의 개선율에만 기준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할 경우의 이번 주말의 코스피 지수는 2669포인트 수준으로 전주 대비 약 2, 3포인트 정도 상승한 플러스 65포인트의 코스피 반등세 마감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래쪽 훼손되지 않아야 할 지수들을 침해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하락 움직임이 추가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저항 영역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주 후반에 음선 반락이 유의되기는 하나 위에 설정한 지수, 즉 KP 2650포인트나 코스닥 879포인트 이상을 양선으로 주중에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다면 반등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5월의 세 번째 관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5월 전체적인 주요 지수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5월 중에는 절대 훼손되지 않았어야 하는 지수들을 현재로는 죄다 침해한 상태이기에 이제는 5월 중 반등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방 쪽의 움직임이 하시라도 재출현될 수 있는 힘든 과정이 곳곳에 숨어져 있다라고 분석됩니다. 반등할 경우에 저항이 예상되는 주요 지수들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S&P 500하고 나스닥의 지수들도 함께 이렇게 분석해서 기록해 두었으니 참조하였으면 합니다. 5월 15일 현재 국내외의 주요 지수들의 이번 5월달 그리고 금년도 그리고 과거 1년 지난해 5월 이후로부터의 성적표는 이 표하고 같습니다. 5월 한 달 가장 적게 상처받은 것은 S&P 500이고 코스닥이 가장 큰 하락을 보였고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는 코스피의 하락이 가장 작은 수치로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나스닥이 꼴찌를 기록. 한편 작년 동기 대비 1년 동안은 역시 S&P 500이 가장 적은 하락을 보였고 코스피가 꼴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관찰을 계속해야 하는가 라는 것은 차후에 투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여야 할 전투 영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늘 기간에 비례하여 가장 양호한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 쪽이 무엇인가를 추정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게 되면 이것이 곧 시장이 알려주는 바에 따라하는 순응하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 10개 종목군들의 각각 흐름은 다음 표에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누차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아가 모든 면에서 단연 지수의 큰 하락 조정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장 이 반짝거리면서 움직이는 시세에 눈을 가급적 멀리 하시고 시간이라는 좌표 속에서 위치 변화를 지금 행하고 있는 종목이 물론 이 10개 종목을 넘어서 이 같은 구도로 20개, 30개 이렇게 계속 찾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5월 들어와서 이 10개 종목 중에서는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미는 종목은 기아,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서이고 카카오,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등은 여전히 힘든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년 들어 그리고 지난 1년 대비는 위표에 번호를 붙여 놓았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간을 3개월 정도 또는 6개월 정도 더 끊든지 아니면 더 긴 시간을 포함시키든지 해서 관찰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추가적인 하방을 이미 용인한 바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락 흐름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금요일 전반적인 전 종목의 그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일간 TV, BTS 매수 신호들이 출현해 가지고 반등의 씨앗은 시장에 뿌려진 듯합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분석상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듯하고 어느 시점에서 재차 하방으로 선회해야 할 것에 대한 대비는 늘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보여주었던 반등 카운팅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일간 기준으로 5, 9, 5, 4, 6, 9 이런 정도이니 늘 시장 진행의 위치 파악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각각의 설정된 저항 구간은 그림 우측에 표시해 두었고 현재 마땅히 도출하기 어려운 지지 구간은 아래에 하나 기록해 두었으니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가장 잘 버텨왔던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난주 지지력 약화가 두드러진 점을 지적했었듯이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반등 흐름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겠으나 현재로는 신규 지지선 확보가 잘 개척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만약 신규 저점을 만드는 재하락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위험 관리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카운팅상으로는 반등 카운팅은 일간 기준 대략 4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저항선들은 그림 우측에 표시하여 두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